예, 반갑습니다. 우리 관광자원 해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자,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자, 요전에 하천하고 해안 호수 이 제 5절에서 그 하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다가 우리나라 5대 강 앞에서 멈췄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뭐부터 한다? 5대 강부터 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5개 강이 뭐냐? 거기 보십시오.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여기 보세요. 여기 지도를 볼까요? 제가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여기 지금 제가 국사를 하면서 이게 무슨 강이라 그랬죠? 이거 청천강이죠. 지금 북한 지방인데요. 요 밑에는 뭐죠? 대동강이죠. 여기가 서울이 있어요. 서울이 있으면 북한강, 남한강이 만나서 한강으로 흘러가죠. 여기에 제가 간단하게 그렸지만 여기 이제 삐죽삐죽해서 태안반도죠. 태안반도 여기 금강이 흐르죠. 여기 만경강, 동진강, 영산강, 낙동강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5개 강인데 한강이죠. 그죠? 한강, 요거죠. 한강. 그 다음에 금강, 영산강, 낙동강, 섬진강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섬진강은요. 여기 태백산맥이 있고요. 여기 소백산맥이 있는데요. 이 소백산맥하고 여기서 관람하는 게 또 노령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백산맥이 호남지방과 영남지방을 나누는 경계되는 산맥인데 여기에 섬진강이 흘러가요. 그래서 근데 또 특징적인 건 하나는요. 이런 금강이나 영산강, 낙동강, 한강에는 각각 평야가 있는데 평야가 있어요. 근데 섬진강에는 없어요. 평야가. 섬진강에는 평야가 없다는 것도 좀 알아두세요. 유명한 평야가 없다는 거죠. 주변에. 그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5대 강을 봅시다. 한강. 역시 서울에 그 가운데를 흐르죠. 그죠? 큰 물줄기를 의미하는 한가람이라는 말에서 한강이라는 말이 나왔답니다. 고구려 때는요, 아리수요. 아리수라고 한강을 불렀답니다. 꼭 알아두세요. 왜 아리수를 알아둬야 될까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 수돗물이 정수기로 걸러서 먹지 않아도 음용수, 마시는 물로 적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서울의 수돗물 이름을 아리수로 붙였거든요. 그래서 아리수라는 이름은 꼭 좀 알아두세요. 고구려 때 한강을 뭐라고 불렀다? 아리수입니다. 그죠? 꼭 알아두세요. 저는 시험 문제가 언젠가 한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고려 때는 열수라고 불렀네요. 제 이름하고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조선 때는 경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 국사하고 관련돼서 중요합니다. 수도경자의 강자죠. 수도를 흐르는 강, 경강이죠. 그죠? 이 경강에서 배를 타고 쌀을 싣고 돈을 번 조선 후기의 상인이 유명한 경강상인이에요. 우리가 자원해설하고요, 국사는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독립적인 과목으로 생각을 하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 지리적인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사하고 자원해설을 유기적인 연결관계를 통해서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십시오. 특별히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경강상인이라고 부릅니다. 예로부터 한강은 정치경제 사회문화 중심지죠. 여러분 저 국사 강의 들으셨나요? 삼국의 쟁탈전. 삼국이 무슨 쟁탈전이 벌어졌죠? 한강의 쟁탈전이 벌어졌죠. 한강을 차지하는 것이 여기 보세요. 한반도 통일을 하는데 지름길이거든요. 이 소위 말해서 한강을 차지하게 되면 여기는 김포평야가 있어요. 김포평야. 그래서 먹고 살기도 괜찮아요. 한반도 중앙부에 위치해서 남북으로 영토를 넓히기도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한강을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벌였던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얘기가 제가 쓰여져 있죠. 자, 우리가 이제 5대 강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한강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로 시험이 자주 빈번하게 나오는 것이 각 5개의 강에 있는 댐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강에 있는 댐이 아닌 것으로 골라라.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짜증이 나겠죠?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가 감수해야죠. 그래서 합시다. 자꾸 반복을 하시면 돼요. 한강 유역에 있는 댐은 화천댐, 평화의 댐, 춘천댐, 의암댐, 소양강댐, 청평댐, 팔당댐 이렇게 많은 댐들이 있잖아요. 충주댐도 있고 횡성댐도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한꺼번에
외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주 보시겠다는 그런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쳐다보시면 스트레스가 덜해요. 근데 이렇게 강 하나에도 많은 댐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공부하느냐 난감하시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바꾸는 순간 합격증은 여러분의 손안에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아리수 그 밑에 설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금강입니다. 금강은요, 우리가 국사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금강에 장수왕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한성을 빼앗긴 백제가 문주왕 때 웅진으로 천도하죠. 웅진이 뭐죠? 지금의 공주죠. 왕자가 아니고요. 썰렁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려가서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성왕이 사비로 옮겼죠. 사비는 오늘날 부여죠. 그래서 이 금강은요, 백제 문화권의 아주 중심 지역이에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금강은 또 다른 어떤 때보다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속리산, 계룡산. 속리산에 뭐가 유명하다고 제가 얘기했죠? 국립공원에. 그렇죠. 뭐예요? 법주사 정의품성이죠. 그러면 여기 계룡산은요, 동학사, 갑사. 여러분, 그죠? 이런 정도는 이제 저하고 배웠으면 아셔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건.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더 붙여야죠. 우리가 처음부터 완성된 어떤 모습을 만들 게 아니라 뼈대를 갖추면서 골격을 잡아야 돼요. 뼈대를 갖추어야지, 여러분. 그죠? 거기서 자꾸 이제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훨씬 수월하시고 스트레스도 덜 받으실 거예요. 자, 그다음 봅시다. 자, 대둔산, 칠갑산 등의 도립공원도 있고요. 유성온천 같은, 오늘 제가 온천을 공부를 할 텐데요. 그 다음에 금강유역에 있는 댐은 보세요. 한강유역에 있는 댐은 굉장히 많죠. 근데 금강유역에 있는 댐은 좀 몇 개 안 되죠. 대청댐이 있고 금강 하구뚝이라고, 금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외울 필요도 없죠. 그래서 금강유역에 있는 댐은 대청댐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죠? 하구뚝이 건설된 강이라고 그랬죠. 이 그림이 화면에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좀 작게 그렸죠.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그랬냐면, 요전에 우리가 제 앞에 하면서 하상계수를 얘기했어요. 하상계수도 얘기하고 감조하천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감조하천은 뭐냐면 바닷물이 짠물이 밀물 때 강물을 따라 올라와요. 그 따라 올라오는 하천이죠. 강물이 짠물이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 감조하천이 바닷물이 짠물이 들어오면 염해, 소금에 피해. 그러니까 강물이 이 짠물이 돼 버리니까 이 주변에서 벼농사하는 사람들은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염해, 소금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건설한다 그랬죠? 하구뚝을 건설한다 그랬죠? 하구뚝. 이거 시옷을 붙이는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시옷을 안 쓰다가. 그래서 하구뚝은 이제 염해 방지를 위해서 감조하천에 이제 건설을 하는데, 이 대표적으로 금강, 영산강, 낙동강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염해 방지를 위해서 세운 시설인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는 곳 세 군데를 꼭 알아두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으면 면접에서도 물어보고 필기시험에서도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자원 해설이요, 문화재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자연지리, 이 자연적 관광자원에 대한 것도 많이 출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자연적 관광자원의 그 내용보다도 그 원리 있죠. 우리나라의 사계절의 원리라든지 특징, 그렇죠. 지형의 특징,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지식이 탄탄하게 돼 있을 때 올바른 관광자원 해설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문화재에 비해서 덜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지만 좋습니다. 앞으로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럼 봅시다. 하구뚝 제가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이 감조하천, 그리고 강물이 따라 올라오는 그 짠물이 올라오는 구간을 뭐라 그러죠? 감조구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영산강입니다. 영산강에 이제 금강, 영산강, 낙동강은 뭐가 건설되어 있다 그랬죠? 염해 방지를 위해서 하구뚝이죠. 그 영산강입니다. 그 영산강의 하구뚝인데 동양 최대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영산강 주변에 목포와 영암, 나주 평야가 있습니다. 금강의 논산평야, 여기 보세요. 금강의 논산평야, 영산강의 나주평야, 낙동강의 무슨 평야? 김해평야, 한강의 무슨 평야? 헷갈리지 마세요.
김포입니다. 김해하고 김포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제발. 플리즈. 플리즈. 차라리 제가 헷갈릴래요. 저는 시험 보진 않으니까 괜찮죠.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틀리겠죠. 그러면 큰일입니다. 그리고 뭐죠? 섬진강에 무슨 평야? 어머? 없다 그랬잖아요. 오 마이 갓. 여기다가 이상한 평야를 하나 집어넣으면 이런 걸 집어넣으면 틀리겠죠. 그죠? 섬진강 부근에 평야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영산강 부근에 있는 댐과 하구뚝인데 담양, 장성, 나주. 여기 나주가요. 과일배 있죠. 과일배가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두세요. 영산강에 가면 당연히 이제 나주에 들려서 과일배를 사서 드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광주댐, 영산강, 하구뚝이 있는데 금강, 영산강, 낙동강은 하구뚝이고요. 이 댐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담양댐, 장성, 나주댐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금강유역에 있는 댐이 뭐죠? 대청댐입니다. 금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큰 대자를 썼다. 대청댐의 대. 말이 안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섬진강. 여기 그 섬진강 유역에 있는 댐을 알아두세요. 섬진강 댐이니까 그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동복댐을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갑시다. 낙동강. 전통적인 그 역사적 전통 유산이 있다 그랬죠. 이 낙동강이 여러분 알다시피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이렇게 수직으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알다시피 뭐 호남도 마찬가지지만 영남에 그 옛날 역사적 전통 유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연 경치도 좋고요. 여기 또 이 낙동강 중상류 지역이요. 잘 들으세요. 낙동강 중상류 지역을요. 잘 보이시나요? 이걸 영남 내륙 지역이라고 합니다. 내륙 지방이라고도. 또는 뭐 경북이라는 말을 쓰는데 경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뭐 똑같은 말이에요. 낙동강 중상류나 영남 내륙 지방이죠. 이쪽에 무슨 도시가 있냐면요. 대구나 구미가 있어요. 이런 도시는요. 우리나라가 60년대 경제개발을 할 때 여기 수도권하고 여기 남동임에 포항에서 여수에 이르는 남동임의 공업지역에 공장을 먼저 건설했거든요. 그때도 여기 박 대통령의 정신적인 고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대구 구미 선산. 여기 이제 대구 쪽에 이게 섬유, 가발, 신발, 그렇죠. 전자조립, 전자도 조립입니다. 라디오 조립 같은 거. 이런 공업이 발달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좀 알아두세요. 기본적으로 면접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면접하고 필기시험 공부하고 별개 공부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낙동강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여러분 너무나 알다시피 안동. 그렇죠. 안동의 하회마을 유명하죠. 그 안동 등의 도시도 있고요. 특히 그 낙동강 하류에는 철새가 머물렀다가는 철새 도래지 을숙도가 있어요. 을숙도. 여자 이름 같아요. 그죠? 아닙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을숙도 그리고 김해평야가 있네요. 그죠? 낙동강 유역의 댐을 볼까요? 합참댐, 진양댐, 안동댐. 안동이 있으니까 안동댐은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되실 게 합천하고 진양인데 합천이 또 경상남도 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지도를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제 책 뒤에 전국의 지도 중요한 곳 도립공원부터 해가지고 축제부터 해가지고 싹 다 모아놨죠. 그래서 지역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틈틈이 그 부분은 따로 분리를 하시거나 분리하시기가 곤란하시면 복사를 하셔가지고 조금 확대 복사를 좀 하세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보세요. 여러분들 그 최근의 문제가요. 종합적인 문제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 있는 관광자원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래가지고 온천, 약수, 도립공원, 국립공원, 공업지대, 공업지역, 공업도시 이런 것들이 그 경북에 있는 건지 경남에 있는 건지 전라도에 있는 건지 전라북도에 있는지 남도에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종합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지도 자체가 바로 그림으로 나오진 않아요. 자원에서는. 여태까지 이 지도를 주어져 가지고 사실은 지도가 주어져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도가 주어지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도를 다 보고서 공부를 했다는 걸 전제로 지금 문제를 내고 있는 출제 경향이 되고 있다고요. 제가 드릴 말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